안녕하세요. 74세가 된 조명화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화가 나는 일이에요. 며느리가 저를 바보 취급하면서 보험금을 가로채려고 했던 일인데 나중에 제 과거를 알고는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였거든요. 저는 지금 서울 강서구에 있는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2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혼자 지내고 있는데 다행히 40년 동안 대기업 계열사에서 일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국민연금도 매달 120만 원씩 나오고 적금 이자까지 합쳐서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거든요. 남편 살아생전에 저희가 워낙 알뜰하게 살아서 아파트도 빚 없이 장만했고 은행에 3억 정도 저축해 두었어요. 그리고 보험도 몇 개 들어두어서 만약 제가 세상을 떠나면 8천만 원 정도는 나올 예정이었어요. 아들 민수는 45살인데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며느리 소연이는 42살로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강사 일을 해요. 손자 준호는 대학생이고 손녀 서희는 고등학생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족이죠. 그런데 2년 전쯤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갑자기 저에게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명절에나 얼굴 보던 사이였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안부 전화를 하고 가끔은 반찬도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혼자 사는 시어머니를 챙겨주는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나이도 이제 많으시고 건강도 걱정되니까 보험을 하나 더 들어두시는 게 어떠냐고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보험 상품도 많이 나왔다고 하면서요. 저는 이미 보험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며느리가 자꾸 권하니까 한번 들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보험 설계사를 데려왔는데 이상하게도 기존 보험은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의심하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위해서 이런저런 알아봐 주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보험금 수익자란에 제 이름이 아니라 며느리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소연이 이름으로 되어 있냐고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대수롭지 않게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하는 게 세금도 덜 나오고 좋아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드시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복잡한 보험 업무는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그 순간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제가 언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했나요? 물론 가끔 깜빡하는 일은 있지만 그건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마치 제가 치매라도 걸린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40년 동안 기업에서 일하면서 온갖 계약서를 검토했던 경험이 있는데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다음 날 바로 예전 직장 동료 중에 보험회사에서 일했던 분께 전화를 걸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분이 듣더니 깜짝 놀라면서 명화야 그거 사기야. 절대 그런 계약하면 안 되라고 하더라고요. 수익자를 며느리로 바꾸면 제가 세상을 떠났을 때 보험금이 며느리에게 가는 거고 세금 문제도 오히려 더 복잡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손해만 본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속이려고 했던 거구나. 그 후로 며느리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정말 소름 끼치는 일들이 계속 발견됐어요. 어느 날은 은행에 갔다가 우연히 며느리를 마주쳤는데 창구 직원에게 저희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업무를 받으려야 해요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시어머니 치매 돌봄이 힘들다고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멀쩡한데 무슨 치매 돌봄이에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가 저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보험금을 가로채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예전 직장 동료들한테 연락해서 조언을 구했어요. 저는 40년 동안 대기업 계열사에서 일했거든요. 27살에 입사해서 67살에 상무급으로 퇴직했어요. 기획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계약이나 법무 쪽 일도 많이 접했고요. 동료들이 변호사도 소개해주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행위가 명백한 사기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보험 계약서 사본도 챙기고 며느리가 제 대신 업무를 본다고 말한 은행 창구 직원의 증언도 확보했어요. 교회에서 거짓말한 것도 몇 분이 증언해 주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도 알아봤어요.
알고 보니 며느리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더라고요. 아들은 회사에서 승진해서 밀렸고 아이들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며느리 파트타임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 보험금에 눈독을 들인 거였던 거죠.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서 며느리를 불러서 직접 대면했어요. 소연아, 너 나한테 한 짓이 뭔지 알고 있지? 며느리가 처음에는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보험 수익자를 바꾼 것, 저를 치매 환자로 소문낸 것, 은행에서 거짓말한 것까지 다 증거가 있다고요. 그리고 제 과거 이력도 말해줬어요. 나는 40년 동안 대기업에서 기획부 상무까지 한 사람이야. 온갖 계약서 검토하고 법무팀과 일한 경험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내가 나를 바보로 본 게 내 착각이었어.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를 그냥 평범한 할머니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어. 하지만 계속 발뺌하면 법적 조치도 불사할 거야. 며느리가 그제서야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잠깐 정신이 나갔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울면서 설명하더라고요. 남편 승진 탈락으로 수입이 줄어들었고 아이들 교육비는 계속 늘어나고 자신의 파트타임 수입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다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나중에 받을 보험금을 미리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며느리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기를 쳐도 되는 건 아니죠. 소연아, 내 사정은 이해해. 하지만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지 왜 나를 속이려고 했어? 나를 바보 취급하고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보험금을 가로채려고 한 건 용서할 수 없어. 며느리가 계속 빌면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민수도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면서요. 하지만 증거를 보여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 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는데 이제는 뭘 하든 먼저 여쭤보고 의견을 구해요. 장 보러 갈 때도 어머니 같이 가실래요? 하고 손자 손녀 교육 문제도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상의를 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며느리가 재정관리 교육도 받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일자리도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파트타임이 아니라 정규직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도 며느리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나서 조금씩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손자 손녀 교육비 정도는 제가 보태주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계약서도 쓰고 차용증도 받았어요. 그리고 가족 모임에서 규칙도 정했어요. 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요. 그래야 이런 불상사가 다시 생기지 않을 테니까요. 지금은 가족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다 보니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며느리도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게 느껴져요. 돌이켜보면 이 일을 통해서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고 중요한 일에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시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저는 40년 동안 치열하게 살아왔어요. 남자들 사이에서 여자로서 살아남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거든요. 그런 경험과 지혜가 있는데 누가 저를 바보 취급해요? 요즘에는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사기가 많다고 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시니어들도 만만하지 않아요. 오랜 인생 경험과 사회 경험이 있으니까 웬만한 건 다 꿰뚫어 볼 수 있어요. 다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면 경계를 늦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또래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도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라고요. 특히 보험이나 재산 관련된 일은 더욱 신중해야 해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시니어들을 무시하지 말라고요. 우리도 여러분만큼 똑똑하고 현명해요. 오히려 더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배울 점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시니어 재정 교육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서 비슷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며느리도 이제는 그런 활동을 지지해줘요. 자기가 잘못했던 일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요. 가끔 생각해보면 이 일이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며느리가 끝까지 저를 속였다면 더 큰 피해를 봤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족 관계도 겉으로만 평화로웠을 뿐 속으로는 계속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서로 진심으로 대하니까 훨씬 편해요. 며느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저에게 먼저 상의하고 저도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며느리와 함께 병원에 가요.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손자, 손녀들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가족 간에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들을요. 특히 손자 준호가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그렇게 오랫동안 회사에서 일하신 줄 몰랐다면서 나중에 자기도 할머니처럼 당당한 어른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힘들게 살아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지금도 가끔 옛날 직장 동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다들 제가 잘 대처했다고 칭찬해줘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요즘 시대에는 정말 조심해야 할 일이 많아요. 특히 보험이나 투자 관련해서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함부로 믿으면 안 돼요. 중요한 서류에 사인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끝까지 따져봐야 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야 해요.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짜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며느리와의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앞으로는 더 많은 시니어분들이 저처럼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시니어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진정한 가족 사랑은 서로를 속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는 걸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건강한 가족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특히 우리 시니어들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절대로 나이 때문에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젊은 세대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귀중한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까요.